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여러분, 연애나 결혼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같이 하는 시간이 쌓이다 보니 비슷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 더 많아지죠. 서로 반대의 성격이거나 또는 너무 비슷한 성격보다는 반은 비슷하고 반은 다른 것이 좋은 게 아닌지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즉, 심리궁합의 문제이죠. 이럴 때 MBTI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오늘은 이 MBTI를 이용해서 심리궁합을 맞춰보고 더 나은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또 필요한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혼하면 방귀를 틀 뿐 아니라 변기 뚜껑을 내리지 않는 남자를 견뎌야 하죠. 민기적거려서 시간을 지키지 않는 여성을 또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갈수록 쌓입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둘이 쏟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이죠. 그러면서 옆 사람이 정말 내 짝지, 반려자가 맞는지 회의하고 확신하다가 또 불안해합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고 또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누군가를 일관된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과거가 이해가 되고 앞으로 또 예측이 되니 이 변화 또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죠? 이해를 하면 화가 덜 나고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MBTI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획일하는 검사 따위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겠다고요? 수많은 연인과 부부를 저는 상담해 오면서 MBTI가 효율적이라고 느껴왔습니다. 옆 사람이 왜 저런 은행을 하는지 이해를 하는 기회가 되었죠. MBTI를 맹신하지 말고 이런 점이 있구나 라고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라는 소통의 출발선에 서지 않으면 다른 점을 틀렸다고 여기면서 나와 맞지 않다고 이별을 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살며 뒤늦게 저 인간이 변했어라며 전쟁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전략을 다시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MBTI 영상에서 ISTJ와 ENFP 반대 유형인데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 극과 극의 성격으로 충돌한다고 호소하는 커플은 대개 MBTI가 반대의 성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심리 유형 파악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제 남편은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며 참 무심하다고 서운해 했었죠. ISTJ는 속내를 표현 못하는 사람이니 두 사람은 차 한잔하며 대화하는 습관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 속에 저리 많은 감정이 있음을 알게 되어 오해를 풀고 사이가 더 깊어졌죠. 제 아내는 나처럼 집에서 휴식하는 성향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웃으며 인정을 받고 스트레스를 푸는 성격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니 외부 활동을 반대하다가 이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말 안 해도 다 안다는 이러한 이심전심은 사실 개뿔입니다. 다 안다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상대 패턴을 좀 이해하고 소통을 합시다. 사람 마음을 수박이나 또 선인장, 양파의 비유를 하곤 하죠. 수박 겉처럼 밍밍해 보여도 그 속은 빨갛고 달콤한 과육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에 가시처럼 뾰족하지만 그 속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보니 그 속이 부드러운 과육 같은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리짐작하지 않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참 잘했던 것이죠. 양파처럼 또 한 겹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양파임을 알면 이해가 되고 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에피톤 프로젝트가 만든 선인장이라는 가요가 있어요. 차가운 모습에 무심해 보이고 가시가 돋아서 어둡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 이내 예쁜 꽃을 피울 테니까. 연인이 사랑을 할 때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파처럼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며 그런 모습들에 반하게 되며 빠져들죠. 마인드 닥터. 제가 지난번 영상 소설 상실의 시대에서 기즈키와 나오코는 성격이 다소 비슷한 면을 봤습니다. 여러 명보다는 한두 명의 친구에만 마음을 여는 내향적이고 관계에 폐쇄적인 모습이었죠. 가까워져도 뭔가 벽이 있어서 자신만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
갈 때는 선을 끊는 느낌을 주는 캐릭터였습니다. 어쩌면 INFP일 수도 있죠. 내적인 직관이 뛰어나고 공상이 풍부한 성격 말입니다. 또한 INFJ, 그러니까 독립심이 강하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확고한 면이 있는 유형 말입니다. 둘 다 마음의 상처를 잘 받죠. 기즈키와 나오코의 어떤 불행한 결말은 물론 이 유형이어서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깊은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와타나베는 INTP 같아요. 관심사가 아니면 나서지 않고 거리를 두는 성향이니 상처받은 나오코를 감싸기에는 좀 서툽니다. 이 세 명 모두 IN, 즉 내향 직관형이기에 서로 통할 때는 좋지만 틀어지면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유연함이 부족합니다. IN은 세상과의 관계 서투르니 IS, ES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와타나베는 ESFP로 보이는 이 자유로운 영혼의 미도리에게 너가 나의 구원이라고 마지막 장면에서 절규를 하죠. 둘은 심리적 궁합이 잘 어울리는 편이니 잘 살아갈 겁니다. 마음의 방황을 한 와타나베를 감정을 숨길 수 없고 쿨한 미도리는 안아주고 세상과의 관계를 도와줄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 봄밤을 보셨습니까? 이정인이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공감이 풍부한 모습인데 그녀에겐 다들 결혼을 예상하는 오래된 연인이 있습니다. 정인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는 어떤 확실한 끌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유지호와 썸을 타게 되죠. 모두 반대하는 그러한 조건을 가진 남자입니다. 이러한 그 끌림을 수백 번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다가 결정을 내리고는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제가 볼 땐 ENFJ 여성 같습니다. 외향적인 열정으로 한번 마음이 열리면 걷잡을 수가 없고 한편으로는 또 의심하고 완벽주의를 지향하죠. 극에서도 보면 온화해서 사람들을 다 감싸 안으려고 하지만 예민해서 혼자 되면 고민이 많죠. 결국 현실적인 안주보다 소중한 가치를 찾아가는 멋진 여성입니다. 유지호는 대학 커플 연애로 아이를 갖게 되지만 그녀가 도망가버려서 20대부터 남자보단 아버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소수의 지인과 깊은 관계를 소중히 하고 가끔 자신의 행복을 고민하지만 그 실현에는 주저합니다. INTP 유형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와타나베와 같은 유형이죠. 두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같은 유형이네요. 자, ENFJ 정인, 또 INTP 유지호, 이 두 사람의 결합으로 해피엔딩을 하게 되는 이 봄밤은 이 정인이가 이 두 사람 관계의 리드를 하며 잘 살아갈 것 같습니다. 지호가 단주 서약서를 제출하며 정인에게 순종하죠. 정인은 지호의 그 독립적이고 고집스러운 신념은 존중하면서 감싸 안고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결혼은 골인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심전심보다 계속 그 차이를 교감하고 소통하는, 그래서 노력하고 갈등 해결을 잘하는 커플은 무조건 오래 갑니다. MBTI로 심리궁합을 말하니 서로 잘 맞는 타입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네요. 서로 상대의 어떤 성격 패턴을 알고 그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의 노력을 하자는 것이지 이걸 하나로 서로 맞다 안 맞다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4가지 기질 중에 상대와 다 반대거나 다 똑같은 것보다는 한두 가지 같은 기질이 있다면 서로 상호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으로서 소통과 교감이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의 기질은 서로 끌리게 하게 하는 것이고 같은 기질은 충돌이 좀 줄어들게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형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그리고 MBTI의 중요한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I, 즉 내향과 E, 외향으로 결과가 나올 때도 I가 80, E가 20인 분이 있고 I가 60, E가 40으로 나오는 분이 있을 겁니다. E라고 해서 다 외향적이고 S라고 해서 다 직관력이 없는 게 아니죠. F라고 해서 이성적 사고를 기대하지 못하고 P라고 해서 계획성과 결단력을 기대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런 유형이구나, 그렇게 그 틀에 가둬버리면
MBTI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기질이 어떤 패턴인지 파악하는 것과 자신이 부족한 점을 알아차리는 것에 MBTI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70이 우성 성향이면 30은 열등 성향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 이 30 열등 성향, 이 부족한 성향이 발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T가 80이라면 F가 부족하지만 20이 있으니 자신의 무시된 또 억압된 감정을 살펴주고 상대의 감정과 이 공감하는 노력을 좀 더 해야 합니다. P형인 사람에게는 J가 어느 정도인지 10에 불과한지 아니면 49인지 알아보는 게 필요하죠. P가 좀 많이 높아서 대체로 좀 즉흥적이고 유연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는 치밀함이 부족하니 그랬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즉흥과 충동에 비난하는 것보다는 좀 미리 계획하고 언지를 주면 J형인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어 고맙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MBTI는 60이 또 40이 되는 등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에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은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MBTI가 유용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리학의 탈을 쓴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지적에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두 드라마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아보았고요.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대학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